네. 거의 이 방송은 10년 이상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번에는 대차대조표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회장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역시 이미 배우셨어요. 리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채지만 부회로 잡혀 있어서 부채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인데 수없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업 리스를 통해서 회사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자주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많은 신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 리스트를 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업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가 조작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인수 시기에 모든 가치를 헐값으로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대신 영업권을 크게 산정하는데 어차피 피인수 기업에 가는 돈은 일정하죠. 조건을 내건다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100억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본질 가치 50억 원에 영업권 50억 원을 쳐서 주나, 본질 가치 90억 원에 영업권 10억 원을 쳐서 주나, 그냥 받는 사람 입장에선 100억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피인수 회사의 설비들에 대해서 현재 공정가치로 끌어온 것이 아니죠. 감가상각 비용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업권으로 털게 되는데 이미 공부하셨듯이 영업권은 감액상각만이 가능합니다. 감액상각은 영업 외 비용이죠. 때문에 전혀 영업이익에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현금 흐름은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할까요? 현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앨런의 경우를 보죠. 만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회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됩니다. 돈을 빌리면. 하지만 앨런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렸어요.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앨런 보유의 재고를 좀 떨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앨런이 이렇게 털어놓은 재고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죠.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담보물이 있으니까 돈을 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앨런은 그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돈을 가져오고 재고를 파는 형식으로 기장이 되죠. 그러면 돈을 빌리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되겠지만 정작 앨런은요, 돈을 받고 자재를 매도한 것이 되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돈 들어온 게 빌린 돈이 아니라 영업해서 판매된 게 되버리는 겁니다. 앨런은 원하는 현금을 조달했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남에게 빌려온 돈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유입이었고 이것은 부채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인데 장부상으로 슬쩍 어떻게 영업 관련 현금 흐름으로 위장해버린 것이죠. 돈을 남으로부터 빌려오고도 그것을 매출로 위장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이익도 발생하겠죠. 돈을 외부로부터 빌려오고도 이익마저 발생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교묘한 분식이겠습니까? 현금 흐름이 이익을 줄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R&D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R&D에 활용된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죠?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과가 수반돼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을 10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연구개발을 설령 실제로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조절해서 현금 흐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요. 어떤 회사가 기업 인수를 시도하는데 그 회사가 뭔가 중요한 R&D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R&D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인수를 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R&D를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수했다면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로 매수된 것이다라면 페어밸류, 공정가치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산 거니까. 하지만 인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곧장 비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역시 영업권에 대한 감모 손실은 이익은 줄이면서도 영업 성과에는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정말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바지 회사 하나 차려놓고 그 회사의 악성 부채를 모두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했었지만 국제회계기준화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한 자회사라면 모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기업 분석 모두 완성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자료를 수집했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포함해서 집필하는 데만 1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또 10년을 했으니까 30년 걸렸네요. 제 인생 모두가 전부가 들어간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트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다음에 뵙겠습니다.